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마음의 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그런 김주환 교수님이 쓰신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 회복 탄력성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그런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긍정적 정서를 키워주면 나의 그 내면의 회복 탄력성의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정말 유명한 저명한 분들의 그런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야 안젤로라는 분이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배우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정말 많은 힘든 경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흑인이시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고, 또 거기에 대해 불공평한 대우를 많이 당하셨고, 그런 인권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비극적인 그런 사건들도 많이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면, 그러한 믿음, 종교적 그런 믿음과 사랑과 감사, 그러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런 슬픔이나 괴로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녀가 겪었던 모든 슬픔은 오히려 영혼의 탄력을 키워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영혼의 탄력을 키워주었다고,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괴로움은 암과 같습니다. 자신을 좀먹는 일이죠. 괴로움을 품고 있는 것, 내 내면에 그런 슬픔, 괴로움, 분노, 그런 화들을 품고 있는 거는 암과 같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좀먹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실망스럽고 슬프더라도 용기를 내어 마음이 전하는 현명한 충고를 믿어야 한다. 그러면 좌절이 세상의 끝에 다다른 듯한 고통이 아니라 실은 우리 삶에 흥미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요소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게 된다. 그러한 좌절, 힘든 거, 그리고 고통들, 분노들, 그러한 것들이 정말 나의 삶의 그 절망의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런 고통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우리 삶을 흥미롭게 전환해주는 그런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나 분노를 딛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내 삶의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그리고 또 새로운 내면의 힘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좌절하고 고통받을 때 굳이 정신적으로 우월한 척 하지 말라. 힘들 때 우월한 척 하지 말라. 그냥 앉아서 울어라. 이렇게 말하라. 신이시여, 왜 저를 버리셨나요? 울어도 된다. 좌절해도 된다.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단, 기간을 정하라.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아무래도 좋다. 그러고는 온 힘을 다해 고통스러워하라. 알겠는가? 온 힘을 다해서 그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그 감정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좋아, 난 아파할 거야. 난 울 거야. 난 밥도 먹지 않겠어. 난 잔뜩 먹을 거야. 난 이걸 할 거야. 난 저걸 할 거야. 난 불평을 할 거야. 때로는 신성한 기운도 원망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믿음에 대한 종교적 그런 신성한 그런 기운에도 원망을 하겠다 이거죠. 대놓고 내가 하겠어.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다 분출을 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래, 이것도 삶의 일부야. 그래, 이것도 삶의 일부야. 포기하지 말라. 당신은 스스로에게 있는 줄도 몰랐던 강인함으로 그 상황을 견뎌낼 것이다. 겁쟁이처럼 애써 고통을 피하지 말라. 고통을 느껴라.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니다. 나는 수없이 고통받았다. 수많은 반대를 무릅썼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런 일을 극복할 때면 이렇게 말한다. 이깟 일로 무력해지지 않겠어. 그들이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든 절대 순응하지 않겠어. 난 더 강해지고 있어. 이건 나를 위해 좋은 일이야. 나를 위해 좋은 일이야. 그런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러한 것들이 내가 성장하는 그런 발판이 되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더 크게 이끌어준다는 거죠. 이 내용을 읽으면서 딱 그 어떤 부분이 생각났냐면요. 그 테드 강연에 수잔 데이비드 그 심리학자가 강연한 내용이 있어요. 그 강연한 내용의 제목이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용기라는 그런 강연이었어요. 여러분도 그 동영상에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는 게 있어요. 테드 강연에서 수잔 데이비드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걸로 검색하셔서 한번 내용을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이 힘들 때, 그 힘든 그런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분이 15살 땐가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그러니까 집에, 그러니까 말기이신 것 같아요.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 누워있는 아버지를 본 거죠. 병상에 있는 아버지를. 그런데 어느 날 많이 안 좋아지셔서 작별 인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교 가려고 막 나오는데 작별 인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일 것 같다고. 그런데 그거를 외면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학교를 가요.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외면한 거죠. 모른 척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떠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한 슬픈 감정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토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외면해보고 도망쳐버린 거죠. 그 감정에서. 그래서 일상생활처럼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업을 받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거식증에 그런 폭식증에 시달렸고 우울증에 시달렸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그런 내면에서는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셨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데 그 안에 정말 커다란 고통이, 슬픔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노트를 하나 주면서 그 수잔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생한테. 너의 느낀
감정들을 다 적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생각, 느낌을 다 적으라고. 그 대신 너 자신에게 진실되게 적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열심히 자신의 감정과 그런 슬픔들을 다 적어냄으로 인해서 그런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억지로 억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더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정적인 감정은 안 좋으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떠오르면 왜 부정적인 생각을 했지? 그건 나쁜 생각이야.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을 억제하면서 또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선생님이 그런 예를 들어서 냉장고 안에 케이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를 해줬어요. 그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냉장고 안에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치즈 케이크 될 수도 있고 초콜릿 케이크 될 수도 있고 달콤한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나 치킨이나 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난 다이어트 중인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자꾸 안 하려고 안 먹으려고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걸 아니까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내 안에 안 좋은 감정들은 뭐 분출을 해서 끄집어내서 분출을 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놔두면 계속 그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오히려 내가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세요. 테드 강연을 한번 보시면 좀 더 더 잘 이해하기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항상 생겨나요. 내 안에서 생성이 돼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감정이 생각이 났구나, 이런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걸 인정하고 보내면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절망, 분노, 자기 연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설령 삶이 투쟁일지라도 자신이 감사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떠올려라. 때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은 분명 존재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겪는 실패의 규모와 의미를 바꾸고 한층 견딜만하게 해준다. 감사하는 마음이요. 내가 이런 힘든 일, 괴로운 일을 겪을 때 훨씬 더 그 괴로움을 덜 괴롭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힘이 감사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 정서를 키우는데 감사일기 쓰고 명상을 하고 그런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 마인드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회복 탄력성의 그 힘이 강해진다고, 큰다고 해요. 디펙 초프라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미도 모른 채 무작정 두려움과 분노를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 네, 아까 그 테드 강연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의미도 모른 채 무작정 두려움과 분노를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왜 생겼는지, 왜 분노가 생겨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 감정을 알고 마음을 느끼고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감정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마음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음에서 두려움이 항상 생기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가끔씩 어떤 때로는 자주 찾아오거든요. 그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린나 프랜시스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고통스러운 때에도 마음을 연다. 그저 가슴으로 숨을 들이마신다. 마음을 열어 내 손자들 혹은 산이나 개울에 갔을 때의 기억처럼 무척 감사히 여기는 것들을 떠올린다. 살면서 느꼈던 사랑에 나 자신을 활짝 연다. 그러면 내가 가졌던 관점, 내 인격에서 두려움을 품은 그 부분이 가진 관점을 바꿀 수 있다. 내 인격에서 그런 두려움 있죠. 두려움을 품었던 부분의 관점이 그런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그런 사랑으로 감사로 내 마음이 차면, 그런 감정들로 가득 차면 그런 두려움에 대한 관점이 다른 관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다른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리디거 샤헤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에 대해서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나쁜 면과 좋은 면을 찾을 수 있다면 두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마음의 안도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면에 초점을 맞춰라. 그것이 당신의 길이다.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힘들게 생각된다면, 고통스럽게 생각된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항상 상황 속에서는 100%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거기서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나쁜 점을 부여잡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지 마시고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나의 길을 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면서 힘든 일을 안 겪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이 아주 평탄하게만 탄탄대로로 그냥 쭉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항상 굴곡이 있어요. 그게 크게 오는 사람도 있고 작게 오는 사람도 있는데 다 사람마다 그런 힘든 점,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상처가 되는 그런 일도 겪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명상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내면을 그런 내면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오히려 그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처럼 정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잘 들여다보고 좋은 방향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면서 내 안에 감사한 일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끄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